네, 오늘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통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피셜 시간인데요. 앞서서 이야기 나눴던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그리고 현대경제연구원 최양호 고문과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시죠?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장에 하도 가장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LG, 삼성, 현대차도 있지만 오늘 한번 글로벌로 시각을 좀 넓혀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본격적인 바이든 시대가 열렸는데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또 수혜를 보거나 어떻게 투자 방향을 잡아야 될지 어쨌든 새 시대가 됐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될지 함께 두 분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일단 정태근 팀장님께 좀 여쭤보겠는데 사실 시장에 엄청나게 급변하는 시장을 주진 않겠지만 서서히 뭔가 시장이 바뀔 거잖아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어쨌든 트럼프 체제와는 반대라고 좀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아까 동시효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무역 여건이 괜찮아지겠죠. 그러면은 이 무역 여건이 좋아지는 부분들, 우리나라가 수출 중심의 국가라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일단 대형 수출주 볼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무역 여건이 개선되게 되면은 당연히 물동량이 좀 증가를 하겠죠. 그러면 해운주 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글로벌적인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일단은 대형 수출주하고 그리고 물동량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해운주를 먼저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수출 중심에 저도 항상 그 월말이 되게 되면은 수출 동향을 봐요. 왜 보냐면은 어떤 품목이 수출이 많이 됐는지. 근데 그게 결국 실적과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실적이 연결이 되면은 또 당연한 얘기지만은 이분 시장 주도주 역할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 1월 20일까지 집계긴 하지만 또 반도체 중심에 있고 그리고 또 이례적으로 지금 무역협회인가요? 그 정부에서 그 반도체만 또 따로 분리를 해가지고 전망치를 냈는데 2018년 이후에 또 1,000억 달러 넘어가겠다는 얘기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반도체를 안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여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을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많이 이슈가 됐지만은 상하이발 오니비수, SCFI가 또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곡물가가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곡물 같은 경우도 벌크운임과도 연관성이 있다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은 페노션 같은 종목들도 봐야 될 것 같고 기존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H&M 이런 종목들을 봐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책 관련 종목들이 아니라 시장 크게 봤을 때 조금 어찌 보면은 좀 당연히 가야 될 만한 업종, 섹터라고 좀 보게 된다면은 그 두 개 업종을 꼭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자, 우리가 흔히 친환경에 바이든 하면 친환경 이런 식으로 공식처럼 생각하고 있는데 이 외에도 우리가 수출에서 뭔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잘 살펴보자라고 의견을 주셨고 최양호 고문님께도 그러면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이제 약달러라든지 그리고 돈을 푸는 부양책도 이제 보여줄 것이고 그리고 중국에 대한 압박 이런 것들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그럼요. 그럼 계속 갈 거고요. 지금 약달러든가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하는데 요번에 지금 국무장관, 국방장관, 재무장관들 이제 이 청문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주 기묘하게 지금 공통된 그 답변들이 나왔어요. 뭐죠? 중국은 적국이다. 예, 중국은 정보 분야, 무역 분야에서 적국. 아예 지금 이 주적 개념을 갖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 부양책이라든가 유동성 공급 이거는 벌써 다 증시에 반영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일어날 일인 이 중국 문제를 어떻게 잘하느냐가 우리 증시에는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언론들이 얘기하는 게 바이든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도전 과제는 코로나19를 잡는 것이요. 2번이 중국과의 문제를 푸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과 어떻게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전에는 지금 정태근 팀장이 얘기한 것처럼 그런 수혜주들이 쭉 갈 수 있는 여건들도 있고 특히 이런 산업적 패러다임이 바뀌는 이 전환기에 지금 아까 지적해 주신 산업 분야는 굉장히 영향력 있게 그다음에 성장성이 높게 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보시고 중국 얘기가 나오고 티격태격한다는 할 때는 분명히 네거티브로 갈 수 있는 부분 두 가지를 좀 꼽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코로나를 잡는 것과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미국이 우위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 것인가가 바이든 대통령의 가장 큰 앞으로의 테마겠죠. 앞으로의 목표겠죠. 이것을 어떻게 시장이 반영할지도 좀 살펴봐야 되겠고. 자, 오늘도 재밌는 게 바이든과 관련된
취임이 했으니까 여러 가지 기사와 리포트가 오늘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 뒤에 보이시겠지만 이 알파벳 BIDEN을 딱 따서 이것에 좀 약간 억지스럽긴 하지만 NH투자증권에서 선정을 했더라고요. 일단은 B는 바이 아메리카고, I가 인프라고, D가 디지털, 그리고 E가 인바이런먼트, 친환경 산업, 그리고 마지막 N이 넥스트 제너레이션 테크, 차세대 기술, 뭐 이런 식으로 잘 살펴봐야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게 뭐 약간 재미있어서 한번 살펴보게 됐는데요. 자, 정태근 팀장님도 뭐 이거에 동의하시는지, 그리고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될 중요한 산업 분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저 부분들도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저도 저기다 숟가락을 좀 살짝 얹자면 그 중국과의 관계 얘기를 고모님께서 해주셨잖아요. 그쵸. 해주셨는데 오늘 아이러니컬하게도 바이든 정부가 들어왔는데 히토류 관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침에 티플렉스라든지 티플렉스라든지 이런 네네. 유니언 머티리얼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인데 지금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이런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슈가 나왔을 때 히토류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소위 말하는 대두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또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아까 동식께 말씀드린 마리아나뿐만 아니라 이제 또 봐야 될 부분이 저는 헬륨 관련주들 봐야 될 것 같아요. 헬륨. 헬륨. 네, 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방송에서 많이 언급이 안 돼서 그러게요. 저는 지금 기분이 상당히 좋은데요. 네. 그 앞으로 만약에 히토를 무기화를 하게 되면은 미국에서는 반대로 역공으로 헬륨을 또 무기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헬륨 같은 경우에 중국의 우주국에 태클을 걸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이 헬륨이 아시겠지만 우주 발사체 그 수소, 그 액체 수소한지 액체 산소 추진체, 그러니까 미사일을 그 연료 체계가 연결돼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중요한 때.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미국이 거의 독점적으로 이제 생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히토류가 있다라면 또 미국에 또 이제는 헬륨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중국의 우주국에 태클을 걸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헬륨을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그 헬륨 관련된 종목들이 일단 풍국주정 이 종목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는 태경케미칼 이런 종목들이 현재 관주로 좀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풍국주정 같은 경우에는 2002년 9월 달부터 저희 경기도 남양주에 그 헬륨 충전장을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유가 얘기할 때도 이 기름을 직접적으로 기름을 뽑아내는 회사들이 없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엑스모빌이 있고 유럽 쪽 같은 경우에는 뭐 더치셀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정유주는 부분을 보는데 그래서 단순 연관성을 좀 보게 된다라면은 풍국수정이라든지 그리고 태경케미칼이라든지 그 세원셀론텍 이런 종목도 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앞으로 히토류 관련 종목들이 좀 부각이 되게 된다라면은 이제 헬륨 관련된 종목들도 그러니까 우주 산업 쪽으로 가게 된다라면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또 봐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그 미국의 캐시우드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캐시우드가 운영하고 있는 아크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가 운용사가 있어요. 네. 그래서 미국에 상당히 좀 최근에 핫한 운용사가 좀 뜨고 있는데 이 운용사가 2021년 미국의 첫 ETF 테마로서 뭘 꼽았냐면 우주항공을 꼽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은 이 헬륨도 우주항공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이 헬륨 테마도 우주항공 테마를 보실 때 헬륨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네,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마크가 그렇게 지정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한국항공우주, 뭐 LIG 넥스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이 뛰고 있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이런 것과 연관해 봤을 때 고모님은 어떤 쪽에 집중하고 계세요? 우리 정태근 팀장처럼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찝어줘야지 바이든 해갖고 제조업하면 뭐 다 만드는 게 제조업인데 너무 크게 집으신 거 아닌가 생각해요. 근데 저는 빅스라고 생각합니다. 빅스요? BIGS. 그래서 작년엔 BBIG였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올해는 BIGS인데 B는 배터리. 네, 그다음에 I는 ICT. 어쨌든지 기술 이 대형 이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는 대형주들은 갑니다. G는 그린입니다. 그리고 S는 세마이컨덕터 반도체라고 보기 때문에 뭐 바이든 너무 이렇게 제조업 전체보다는 조금 줄였습니다만은 그 안에서 올해는 굉장히 좋은 수익률이 날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바이든 대신 빅스를 팔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두 분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우리 기업들이 또 이런 뭐 때마침 잘 이런 시대의 변화, 패러다임의 변화에 잘 맞춰가면서 기업들이 또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두 분이 또 짚어주신 그런 섹터라든지 업종, 종목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서 중장기적인 투자하시는 거 꼭 참고를 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바이든 취임식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얘기했어요. 내 영혼을 미국이 합치는데 쓸 것이다 그랬는데 제 영혼은 여러분들 수익을 높이는데 전적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저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그리고 현대경제원 최영호 고문과 재밌는 이야기 나눠봤고요.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